우리가 경계, 바운더리, 라인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경계의 유형이 사실은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보시면 멘탈, 물리, 시간, 감정, 성, 물질 이 6가지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서 한 제 질문에 막연하게 '아 나는 자꾸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코칭 고객이 시간을 미루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을 잊어버려서 내가 갔는데 없거나 접속을 안 하거나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허탕치거나 할 때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짜증이다. 그럼 사실은 이제 시간 경계, 여러분이 세워 놓으신 '나의 시간이 무시당했다. 나의 시간이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제가 인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쪼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경계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떤 건 조금 잘 지켜졌는지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경계입니다. 네. 물리적인 경계하면 저는 지하철이 또 떠올라요, 가장 상징적으로요. 자, 여러분 지하철에 그 빈 지하철에 타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빈칸에. 가장 먼저 타시면 보통 어디에 앉으시나요? 문 바로 옆에 끝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탑니다. 보통 어디에 앉나요? 네. 이 사람은 반대편 문 옆에 바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앉겠죠. 세 번째 사람은 타면요, 보통 그 한 라인에 앉는다고 했을 때 가운데에 앉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지하철 공간이 다 비어 있는데 굳이 만약에 내 옆으로 와서 누군가가 앉는다면 어떠세요? '아 뭐야 짜증나게 왜 하필이면 여기 앉아.' 네. 그래서 괜히 몸을 한번 이렇게 들썩이고 짐을 이렇게 한번 챙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물리적인 경계의 가장 상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그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그 바운더리를 되게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특히 신체와 민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체나 개인 공간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됐는데, 여러분들이 뭐 친하다고 해서 그 여성이든 남성 그 이성은 안 되지만 같은 동성이어도 덥석덥석 손을 잡거나 뭐 허그를 하거나 하는 게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물리적인 경계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책상, 여러분들이 뭐 일터에서 뭐 파티션 내에 내 자리에 있는데 누가 내가 비운 자리에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물리적인 경계들을 이제 침해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저희가 막기 위해서 내가 뭐를 중요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선 이러한 셀프 코칭들 질문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와의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뭐 내 폰이나 내 집 뭐 SNS 번호 같은 걸 내 가족한테도 공유할 수 있는지, 뭐 그다음에 또 나의 스케줄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도 되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공간에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안방은 절대 가면 안 돼. 침실은 들어가면 안 돼. 혹은 우리 집에 오면 반드시 손부터 닦아야 돼. 우리 집에 오면 강아지는 만지지 말아 줘. 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생각하셔야 그다음에 그 일이 벌어나고 좀 '기분 나쁘네. 무시하네. 조금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나? 아 쟤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라고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인데요. 그래서 뭐 성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거는 좀 법적으로도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적인 그 경계에서 조금 참고하실 부분은요, 피임에 대한 거짓말, 그다음에 건강 기록에 대한 거짓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의도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이제 뭐 연애나 이런 거를 점점 요새는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스스로 좀 먼저 언제부터 내가 뭐 남친이 생기면 뭐가 가능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저는 되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학생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세운 성적인 경계가 될 테니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은 가장 감정 경계를 어겼다, 감정 경계를 무너뜨렸다라는 상징적인 단어는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확 오시죠? 네. 누군가가 나한테 뭐 자기의 불편하고 뭐 좀 짜증나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 감정을 이제 뭐 막 쏟아낸다. 근데 나는 그 감정을 처음에는 좀 공감하면서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 힘들어지죠. 그리고 코치라는 직업의 특징상 많은 관계에서 공감, 질문, 경청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잘 듣고 있곤 한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 좀 너무 나한테 의지한다든가 이러한 것도 감정 경계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고요. 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 내가 불편한 어떤 나의 뭐 가정사라든가 나의 과거 얘기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감정 경계를 이제 쉽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음식을 맛있게 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맛있게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아직 먹기도 전에 "맛있지? 맛있지 않아? 왜 맛있다고 안 해?" 이런 것도 이제 감정 경계를 강요하고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 경계를 내가 나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먼저 또 아이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나누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 뭐 그다음에 자꾸 좀 갈등이 생길 때 이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나의 현재 고민을 누구한테 공유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꾸 나한테 누군가 와서 뒷담화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조금 절제하고 좀 멀리할 것인지, 이러한 걸 미리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감정 경계를 잘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입니다. 네. 시간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한테는 이제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내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야 우리 애도 좀 봐 줘. 우리 애도 뭐 좀 해 줘.'라고 해서 하고 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럼 기분 나쁘죠. 네. 꼭 내가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근데 바로 그것이 시간의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1 시간 약속이 됐는데 막 1 시간 반을 강의를 하고 있다거나, 이것도 여러분들의 시간 경계 제가 넘는 행동이고요. 그다음에 늦은 시간에 뭐 학부모나 누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하거나 하는 게 기분 나쁘고 짜증 나는 거 다 시간의 경계. 그다음에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경계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절대 방해받고 싶지 않은 나의 시간 언젠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친구여도요. 어떤 친구를 만날 때는 내가 더 이렇게 좀 오픈해서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좀 '이 정도 1 시간 정도면 얘랑 뭐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하지 뭐. 네트워크 정도로 뭐 이 정도면 되지.'라는 것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셨을 때 "나 오늘 1 시간 정도 시간 있어. 지금 괜찮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일과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인 만큼 나만의 시간 또 나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지를 좀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당 얼마, 누군가가 그걸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제가 1 시간 정도 뭔가 코칭을 하면 최소 이 정도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이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질이에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물질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인제 저희 사무실에 제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케익을 오전에 누구한테 받은 케익을 냉장고에 넣어 놨어요. 그런데 오후에 이제 배고플 때 탕비실에서 냉장고에 케익을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누가 제 케익을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적인 경계를 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좀 치사하지만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건 제 이름을 써 놨